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열대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정주희 과장님도 잘 지내시나 궁금한데 오늘 저희가 모셨거든요.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정말 밤에 밤잠 설치는 날이 많고요. 또 뭐 이렇게 한두 번 깨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찌푸둥하고 요즘에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참여하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두 쌍둥이들은 밤에 잘 잡니까? 모기가 고맙게도 저는 안 물고 우리 쌍둥이들만 물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엄마를 아주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데 이제 대신에 모기가 물면 그렇게 아픈가 봐요. 애기들이 느끼는 네. 그 체감 뭐 정도라 그래야 되나 통증이 그것 그렇죠. 때문에 깨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애들 돌보기 때문인가요? 오늘 좀 늦으셨잖아. 뭔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회사를 TV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거 좀 이렇게 서포트 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러면 정 과장님이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PD님이 저는 빠지라고. 아니 왜요? 네, 저 대신에 저희 이시원 의장님이 TV에 출연을 하시는데요. 그 방송명을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네, SBS의 영재발굴단이라는 오. 프로그램에서 요번에 그 영어 천재 아이가 나온대요. 이시원 이장님이 영재는 아니시고요. 예, 영재인지 아닌지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을 좀 이제 판단해주는 전문가격으로 나오셨고요. 학생을 만나봤는데 뭐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성이 되게 바른 것 같더라고요. 밝아 보이고. 아하. 네, 그래서 프로그램 그 방송 준비하면서도 저도 괜시리 흐뭇했어요. 아니 진짜 영어를 잘하던가요? 네, 뭐 제가 듣는 귀가 어두워서 영어는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뭐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고 오호. 또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영어 잘하는 비결이 시원스쿨 때문에? 아쉽게도 아니고 독학으로 그렇게. 그 친구는 독학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촬영하는 동안 그 어머니랑 잠깐 저희가 대기하면서 여쭤봤어요. 저도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확실히 엄마의 헌신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헌신하셨는데요? 세신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아이쿠 시원해라. 네. 세신은 영험함이 없어요. 헌신으로 해야 돼. 그런가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제 주입식으로 억지로 한 거는 아니고 애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이로 그 아이 어릴 때부터 돌 지나자마자 뭐 영어 동요 CD도 틀어주고 그 책도 보여주고 막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웬만한 부모님들은 다 하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애가 이제 자기 읽고 싶은 책을 갖고 오는데 한 3번 읽으면 무한반복하기가 좀 슬슬 짜증도 나고 그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애는 그거를 10번, 20번 막 20번 계속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럴 때 정말 계속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읽어주고 같이 데리고 놀아주고 하는 게 보통 엄마들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 읽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들고 오면 틀어줘 그냥.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차라리 저희 시원스쿨에 지난번에 그 홍보드렸던 스토리북 탭을 틀어주겠습니다. 그거 잘 팔리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격대가 워낙 좀 있어서. 그렇죠. 뭐 아이들 학습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어머니들이 거의 뭐 5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턱 지불하시는 게 사실 뭐 저 같아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뭐 반응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SBS 영재발굴단의 이시원 이장님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언젠가요?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마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이제 편집상 때문에 늦어지면은 9월 초, 9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방송 날짜는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시원 의장님도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영어를 잘
잘하나요? 글쎄요. 아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정확한 실력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하겠죠. 네, 아빠가 이시원인데. 예. 하긴 뭐 허재나 이종범 아들들도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시원 이장님이 패션이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네. TV상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비서분을 통해서 예. 가능하면 라운드 티셔츠는 입지 마시고 셔츠를 입으셨으면 좋겠고. 아, 라운드를 입고 다니세요? 예, 반바지도 입으시고 샌들도 신으시는데. 진짜 그때 얘기하신 게 맞군요. 그쵸. 이제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거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은 긴 바지에 막힌 오호. 신발을 신으셨더라고요. 이야. 잘 나오겠죠? 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봐주시고 또 학생도 물론 참 예쁘고 좋긴 한데 저희 의장님도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영재 발굴단이란 프로그램에 영재를 확인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아마 그 게시판에다가 그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방송을 타기 전에 미리 뭐 작가나 PD들이 그 아이를 만나보거나 아니면 엄마랑 같이 뭔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게시판에 우리 애는 이런 영재성이 있다. 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예. 그 TV 동물농장인가요? 거기도 자기네 강아지가 뭔가 특별하다, 재주가 있다, 뭐 이런 사연 같은 거를 게시판에다 올리면 작가들이 그거를 보고 취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딱지 잘 치고 이런 건 영재 아니죠? 될 수도 있겠죠? 박 PD 아들이 그걸 잘하나 보죠? 딱지를 그냥 한 박스 가득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애청을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뿐 아니라 뭔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어쨌거나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팟캐스트 영재. 애들한테 팟캐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재성을 보여주고 그 영재 발굴단에까지 나올 수 있게. 저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게 뭐 영재 쪽은 아니지만 그 방송 쪽에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더라고요. 끼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아빠가 아이 이렇게 찍어서 아예 방송을 하고 뭐 이렇게 놀잇감 같은 거 협찬도 받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 PD님도 딱지 쪽 업체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우리 아들이 하는 수준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딱지를 한번 쳐서 5개를 넘긴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카메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발로 샥 대고 칼치기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딱지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도 다양하고 예전에 뭐 문제됐던 게 그 안에 동전을 넣어서 딱지치기를 애들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사행성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항의해서 그 공장에서 그 동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막고 출시를 하겠다고 했던 거를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게
자소설 같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소설같이 써야 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진짜입니까? 네. 요즘 같은 때에 또 좀 재밌게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베스트셀러 소설의 공식도 있죠. 그렇죠. 네, 결말이 뻔하지 않은 흥미를 뭔가 유발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구구절절히 너무 많은 얘기를 지루하게 쓰기보다는 핵심만 정말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쓰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그것을 저희는 자소설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이라기보다는 이것만 피하면 그래도 평타는 칠 것이다. 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너무 뻔한 자소서. 너무 뻔한. 예,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정말 그 고수 중에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보는 눈도 정말 좋으시고, 예. 왜냐하면 뭐 그 1년에 수십 가지의 직무에 사람을 많이 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정말 수백 장 또는 수천 장을 보시는 거고요. 면접도 되게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그분들은 좀 감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좀 과장됐다. 또는 좀 터무니없다. 그런 자기소개서들을 분류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뻔한 자기소개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남 일녀 중에 뭐 장녀로 태어나 뭐 이런 얘기 있죠. 아이고. 그렇게 누누이 쓰지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쓰는 분들은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한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뭔가 히스토리가 있지 않는 이상 뭐 누구나 어느 가정에 아들 또는 딸로 태어났는데 그걸 굳이 자기소개서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박역거세처럼 아래서 나오면은 그런 건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10남매 중에 첫째입니다. 네. 이 정도가 돼야지 그 얘기를 써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뭐 8남매 중에 뭐 오빠만 7명이고 제가 막내딸입니다. 네, 뭐 요거는 좀 이목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또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뱄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필할 때는 괜찮은데 뭐 요즘 다 1남 1녀 뭐 2남 1녀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그거를 이렇게 그 많은 글로 할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읽어본 자기소개서 중에 대다수가 과대를 했다거나 동아리 회장을 해봤다거나 뭔가 조직의 장을 해봤다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보통 증명이 안 되잖아. 증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얘도 또 과대야? 과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보통 과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나고 자기 시간 뺏길 만한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거나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과대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뻔한 그 경력사항 또는 이력사항 같은 거는 좀 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맛집도 그래요. 어디 무슨 TV 프로에 나온 집 이거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간판에 뭐 온갖 방송사 네. 이름 다 들어가고. 차라리 그런 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TV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네, 이런 게 눈에 띄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장이 들어가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구성원으로서 서포트하는 역할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 기업에 이런 조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정말 진실돼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기피해야 하는 워스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기여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베트남어를 전공했으면 베트남어의 전공을 살려서 해외 진출에 뭔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3년을 내리 했으면 이 경험을 살려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제품이 무엇인지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지 추상적으로 뭐 헌신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인담자들이 볼 때 전혀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진 않죠. 그렇죠. 결혼할 때도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이러면은 여자들 감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박근혜도 공주였잖아.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싫어하지.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또 마지막이 성의 없는 자소서도 저는 무척 많이 봤어요. 지원을 했는데 뭐 이 사람 뭐야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지원한 거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업명을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하. 네, 시원스쿨을 써야 되는데 뭐 더운 스쿨 쓰나요? 뭐 핫스쿨을 쓴다거나 아니 그렇게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건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네,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이 이제 탈락 1순위인데 아쉬운 거는 막 그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00군데 뭐 150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데가 한두 군데도 없다. 너무 절망스럽다. 물론 그 친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정말 100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정말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1번부터 150번까지 회사가 있으면 이 친구는 1번에 맞게끔 회사명을 써야 되는데 2번부터 1번을 써가지고 149개가 다 나가리가 된 거군요. 하나씩 밀린 거예요. 밀렸었어.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그 복북이라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기소개서 해서 그냥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인담자들은 그런 걸 보면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다른 친구들 많은데 떨어뜨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워스트 케이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제일 주의 깊게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항목이 입사 후 포부 또는 지원 동기 칸이에요. 아, 그러겠죠. 네,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간 혁익적인 거고 그 왜 정말 지원하는지 진솔한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쓰기가 힘든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은 지원 동기야 뻔하죠. 이제 돈 벌려고 월급 받으려고. 네. 근데 그걸 사실대로 쓸 수는 없고 어쨌거나 뭔가 이제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평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직무가 있으면 그거를 어필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현대자동차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현대자동차 인사 담당자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은 되게 안 좋았대요. 스펙은 안 좋았는데 최종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입사한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지원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자동차 관련된 그 공대 쪽 전공자였는데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자동차 관련된 그 박람회 전시회 같은 데를 빠짐없이 참가를 했대요. 아니 그 레이싱걸 불러 참가한 거 아닐까요? 아,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 것 같아.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죠. 님도 보고 뭐 뽕도 따고. 그 DSLR을 들고 꼭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 차를 찍는 게 아니고 그 아가씨들만 찍는 거거든. 네, 그쵸. 뭐 네, 그 친구는 어쨌건 예. 신차도 보고 뭐 아리따운 아가씨도 보고 좋았겠죠. 그래서 예. 뭐 빠짐없이 대학교 재학하는 내내 전시회를 갔는데 거기서 현대차 부스에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느낀 점을 적었대요. 그걸 본 인사 담당자는 아, 이 친구가 정말 우리 차에 관심이 있고 예.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게 느껴지겠죠. 아하. 그래서 서류를 통과를 시켰는데 다행히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이 그 점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입사했대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그거 썼을 것 같아요. 현대차의 레이싱걸이 다른 부스보다 많이 떨어진다. 빨리 바꿔라.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자와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의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정말 관심 있어하고 느꼈던 점을 이 지원자가 살짝 건드려주면 면접관들은 당연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예. 아니 거기에서 뭐 차 기능이 어떻고 성능이 떨어지고 이 얘기해봤자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무척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예. 이 회사에 지원하는 그 취업 준비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원 동기나 이런 데에 솔직하게 적지 않고 뭔가 자기가 아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전문 용어를 남발한다거나 뭐 회사의 뭐 비전이 이렇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모터쇼를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저는 레이싱걸. 그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현대기아차 부스는 화려해요. 그래요? 일단 돈을 쳐 발라. 다른 부스에 비해서 화려해요. 근데 볼 게 없어. 근데 그 친구는 도대체 뭐가 볼 게 있었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글쎄요. 뭔가를 보기는 했을 텐데 본인이 기아차 또는 현대차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연봉도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주변에 뭐 가족 친지들이 명절에 모여서 얼마나 우와 대단하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들어가고 싶었고 그런 점을 잘 이제 자기소개서에 노출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친구는 만족하며 다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낮더라도 자소서 한 장만 정말 진솔하게 잘 쓰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 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오늘 방송 주제와는 좀 관련이 없지만 현대차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열받아가지고 한마디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모터쇼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브랜드,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죠. 로컬 브랜드에서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월드 프리미어 제품을 하나 이상은 선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프리미어라 함은 글로벌 기업이었을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기술이 들어갔거나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새 차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 한 번도 외부에 노출한 적이 없는 새 차. 아, 네. 근데 국내에서 하는 모터쇼의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월드 프리미어카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즉, 뭐 4대 모터쇼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외국 모터쇼에서만 월드 프리미어카를 공개를 한단 말이야. 이게 한국 소비자들은 개무시하는 거죠. 그 개무시하는 현장에서 뭘 봤을까 그 친구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다니까요. 레이싱걸만 보고 그러니까 여자만 봤어. 레이싱걸을 빨리 바꿔라. 월드 프리미어도 없는데 레이싱걸이라도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겠죠. 그 인사 담당자는 뭐에 꽂힌 걸까 도대체. 인사 담당자는 이제 홍보하는 사람만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 그럴까? 이제 우리 회사가 너무 좋다. 이런 인식으로 똘똘 뭉치신 직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뭔가 좋은 점을 발견했고 그 점에 뭔가 감동받아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싶다. 이 점을 좀 좋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 그런 점도 플러스 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 썼던 거는 현대차에만 맞춤형으로 쓴 거 아닙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이 4학년 내내 뭐 모터쇼 갔습니다 하는 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겠죠. 예. 몇 년도에 어느 모터쇼를 갔는데 이런 점이 저는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라고 했으면 인담자가 뭐 그거를 정확히 뭐 팩트 체크는 안 했었더라도 이것만 읽고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그 그러니까. 점을 높이 평가한 거지. 그 친구가 그 뭐 모터쇼에서 우리 회사에 뭔가 비전을 봤다거나 좋은 점을 봤다거나 요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 지원자가 일단 쓰기 어려워하는 항목의 입사 포부라든가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본인이 느꼈던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또 성격의 장단점 쓰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솔직히 제 성격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또 글로 풀어야 되니까 이 점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신의 단점을 설명을 하되 그거를 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하. 예. 뭐 본인을 뭐 꼼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꼼꼼해서 뭐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과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뭔가 그 조직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예.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저랑 좀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단점을 잘 파악해서 뭐 이런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에 대한 내용도 꼭 같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그 장단점 어필할 때는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단점을 쓸 때 단점만 쓰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까지 써라. 네.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장점은 뭐 직무에 좀 맞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쪽이다 아니면 재무회계다 이렇게 돈을 만지는 좀 꼼꼼함을 요하는 직무가 있죠. 그럴 네. 때는 나의 꼼꼼함, 세심함 뭔가 이런 거를 좀 잘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근데 또 이런 센스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재무나 뭐 이런 쪽 지원하는 친구가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서 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무 지원한 사람이 네, 돈을 만지는 사람은 어쨌거나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철두철미해야 되는 게 덕목인데 그 직무에 예. 그런 점을 자신의 뭔가 단점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좀 인담자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여기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탈락시킬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꼼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쓰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저는 계단을 밟을 때 항상 왼발부터 밟습니다. 그런 친구 우리 회사 들어오면 사고 칠 것 같다고 예.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밟을 때도 금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네, 피곤한 스타일 네. 중에 하나고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시는 말 중에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볼 때 정말 베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워스트 뽑아서 우리 회사 들어와서 사고 칠 것 같은 애들 걸러내는 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하.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설마 적는 친구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좀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정말 100%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 회사 지원하기에 전혀 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점이 없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 담당자들이 좀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그래요? 되나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아하.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자기소개서는 아까 자소설이라고는 했지만 어쨌거나 진솔해야 되고 예. 그 진솔함이 인담자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건데 표현 방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좀 성공률이 그 서류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말장난 하면은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하게 쓰는 거는 정말 좋은 자소서는 아니고요. 예. 꼼꼼합니다라고 표현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으면 내가 왜 꼼꼼한지 사례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 그게 궁금해요. 학점이 안 좋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직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뭔가 자기만의 변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학점이 안 좋았는지. 또 요즘은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많이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갔다 와서 나는 뭘 느끼고 뭘 깨달았다. 이런 것도 소설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학점이 그래도 평균 한 3.0점은 돼야
무난한데 뭐 2점 초반대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점 관리를 잘 못한 친구들. 그러면 그렇죠. 인사 담당자들을 설득할 만한 다른 거를 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점 관리는 못했는데 대신에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거에 집중한 게 뭐 맨날 클럽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연수 준비 또는 해외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데 시간을 좀 할애하느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은 부족한데 대신에 뭐 영어 실력은 좋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자격증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대신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제 공대생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점 관리는 정말 완벽하게 잘했는데 토익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뭐 토익 고득점반에 비싼 돈을 들이고 공부를 막 몇 달간 토익에만 올인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시원스쿨 들으면 되죠. 시원스쿨에 와서 토익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좋은데 토익 강의를 듣고 시험 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치고 나서도 점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당장 서류 마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점수나 50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 토익 점수 제한을 두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 토익 점수 뭐 700점 이상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지원하셔도 이제 걸러지는 거고요. 아하.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단은 적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시원스쿨에도 토익 강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시원스쿨 랩이라고 시험 영어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고요. 토익, 오픽 그리고 그 IELTS라고 유학이나 이민할 때 필요한 거, 예, 그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왕초보 강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뭐 외국어와 관련된 거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대생은 토익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인문 문과 계열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나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대생들은 그래도 본인 전공 살려서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뭐 공기업 중에서도 인문계보다는 공대 출신 뽑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고 그렇죠. 그래서 토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점 관리를 잘 했으면 그 친구들은 좀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은 거고요. 인문대생은 갈 수 있는 직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마케팅, 홍보, 경영, 뭐 기획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점 플러스 그 외에 또 대외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학교 생활뿐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에 참가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경력상 그 자기소개서 안에 적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충분히 적으시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거는 그 기업에서 했던 뭔가 행사라든가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걸 참여하셨으면 더 좋겠죠. 아하, 해당 기업에서 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서 대학교 때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구나라고 아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오뚜기가 너무 좋아서 오뚜기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는 먹방을 오뚜기 라면으로만 오래 해왔다. 그럼 이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오뚜기의 인사 담당자라면 그래도 귀엽게 봐줄 것 같아요. 네, 아니, 귀엽게만 보고 안 뽑으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서류 전형은 통과시켜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라면을 한 번에 5개씩 먹고 그런 친구들은 그 직무 중에 왜 미각 테스트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허. 사실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것도 요즘은 무척 어렵기는 하지만 서류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회사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면접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서류 전형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면접에서 정말 잘해야 입사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먹방 BJ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원한 그 직무와 관련 없는 거는 아예 빼는 게 낫다. 진짠가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땄습니다. 이렇게 다 적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 인사 담당자마다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무와 전혀 관여 없다라고 하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공란으로 두기에 너무 내
자기소개서가 비어 보인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밖에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사 담당자가 볼 때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 직무가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자격증란에 뭐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도 면허증밖에 없어가지고 스킨 스쿠버 다이빙 그거 지금 따고 있잖아요. 아니 그 친구는 어디 지원하는데요? 그 친구는 이미 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나오고 싶어서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서 경력직으로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한 칸밖에 못 채우니까 스쿠버 다이빙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필리핀, 제주도 이렇게 틈날 때마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인사 담당자가 느끼기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특기로 연관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기란에 적을 때 정말 뻔하게 독서 적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특기도 없고 놀 줄도 모르고 그거보다는 정말 특색 있는 거,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아닌 거 적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그것 때문에 합격하리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네. 좋은 점수를 받는데 플러스 요인은 될 것 같아요. 박 PD 같은 경우에는 아재 개그 적으면 되겠군요. 여직원들이 싫어할 텐데. 그건 이제 들어가고 나서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아재 개그의 장점이 있으니까 특기가 있습니다라고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때랑 경력으로 지원할 때 이 자기소개서가 달라져야 되는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력 사원을 뽑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의 뭔가 성격의 장단점이나 이런 거는 잘 보는 편이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왔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빨리 도움이 될까라는 걸 보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아하. 네,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거를 했었는데 이런 성과가 났다라고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이렇게 예로 들어보면 잡코리아에 있을 때 뭐 보도 자료를 뭐 이렇게 써서 냈더니 그게 뭐 언론사에 얼마나 많이 픽업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사례로 적는 거죠. 경력 기술서 안에. 그러면 다른 회사의 홍보직으로 갈 때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어필을 하셔야죠. 내가 보도자료 쓰기만 하면 모든 언론사가 다 써준다. 막 환호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근데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정확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제 숫자로 보여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쵸. 숫자가 어렵더라도 이런 거를 했었고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실제로 신문에 났던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붙여야 되나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첨부 파일에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은 붙이는데 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만 이제 넣으시면 좋고, 요즘엔 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 제목에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인담자가 클릭하면 바로 URL이 넘어가게끔. 그렇군요. 그것과 또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요즘은 블로거나 뭐 페이스북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자기 PR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면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홍보라든가 마케팅 쪽은 요즘에 요구하는 그 자질 중에 하나가 SNS를 잘 다루고 관리하고 뭐 팔로워 수를 늘리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직무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더 많이 되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SNS와 입사를 위한 SNS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노력과 정성을 들이시는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일 좋기는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 아는 어린 그 인턴했던 친구 중에 화장품에 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꼭 그 립스틱 하나라도 사서 발라보고 자기 블로그에 그 후기도 남기고. 네, 이런 친구는 그 미샤 그 브랜드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입사를 했고요. 미샤 이 근처에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 자기가 얼마나 이 업종에, 이 뷰티 산업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이런 거를 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게 다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자기 블로그에. 그렇죠. 분명히 입사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외신에서 본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면접 담당관이 직접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AI를 시키는 회사가 벌써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국내에서도 조만간 그런 기업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쪽 취업 쪽 시장도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뀌어요. 예. 어쩔 때는 막 스펙 위주로 갔다가 또 최근에는 뭐 열린 채용이라 그래서 스펙 다 안 보고 그 사람의 뭔가 뭐 다른 점을 잠재력, 성장성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뭐 자기소개서 엄청 길게 자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시험 도입하는 기업도 있고 그랬었죠. 네, 너무 빠르게 바뀌는데 그런 바뀐 점들을 잘 캐치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정말 AI가 뭔가 그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때에 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를 어떻게 해야지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아직 그 알고리즘에 맞는 단어를 많이 쓰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뭐 어쨌거나 데이터로 뭔가를 검증을 할 테니까 뭔가 그 기업에 원하는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뭐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데 사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냥 뭐 이목구비만 확인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자판기 그 3,000원짜리 그런 거 막 찍고 이래서 붙이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근데 이 심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 자식은 사진도 이렇게 개판으로 찍고 네. 성의가 너무 없는데? 그쵸. 이러면서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바로 탈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탈락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반듯한 자세로 정장 입고 찍어서 보냈는데 그 친구만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대충 찍어서 저는 심지어 그 라운드 티. 네. 이시원 의장이 좋아하는 그 라운드 티는요. 아니 근데 이시원 의장은 본인이 그렇게 입고 다니시니까 사원들 뽑을 때 그거 안 볼 것 같은데요? 목이 안 늘어나면 괜찮은데 목이 막 한껏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뭐 자다가 일어나서 찍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심지어 셀카 찍어서 그거 편집해갖고 붙인 친구를 봤어요. 그러니까요. 셀카를 찍는다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보면 정말 형편없이 써요. 아하. 자기소개서 정성 들여서 쓰는 친구는 사진도 정성 들여서 찍는데 좀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력서상에 붙은 사진과 면접장에서 보는 얼굴이 너무 달라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뽀샵을 너무 많이 했군요. 네, 특히 여자친구들 뭐 이제 예뻐 보이고 싶겠죠. 한번 찍는 거 이왕. 예. 근데 이것은 너무 과해서 누구지 하고 제가 한참 찾은 기억이 있어요. 어허. 혹시 대리 출석을 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사진이랑 뭐 실물이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탈락시키지는 않는데 예. 그냥 속으로 얘 뭐야 뭐 그럴 정도는 있고요. 또 이제 사진을 부착을 할 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어요. 사이즈가 있고 어떤 파일이냐, JPG냐, 뭐 GIF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올리셔야지 그냥 본인 임의로 엄청 큰 사이즈의 용량의 것을 올리면 깨지고 또는 에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네. 저는 이제 신문사 있을 때 수습 기자들 뽑을 때 제일 놀랐던 것이 여학생들은 이건 무슨 항공사 승무원 뽑는 것도 아닌데 풀 메이크업에 이 올림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이런 거를 한 사진들을 집어넣고 또 반대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배자 사진 올리는 것처럼 너무 신경을 안 쓴 경우도 있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거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그 이제 기자들 뽑을 때는 또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문사라든가 이런 쪽을 제외한 정말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네이비라든가 아니면 검은색 정장 입고 찍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나마 남학생들은 이제 머리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의 것들은 뽀샵이 잘 안 들어가서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들은 다 무슨 승무원 지원자들 마냥 요즘 왜 그렇게 올림머리를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또는 면접관들한테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하. 분들이 깔끔한 인상을 줘야 된다. 앞머리 내리면 감점이다. 머리 뭐 뒤에 치렁치렁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다 올린 머리를 하고 찍는데 그렇죠. 미용실 가서 그 머리 아마 못해도 한 2만 원은 줬을걸요? 2만 원이면 싸게 한 거죠. 더 주지 않나요? 제가 너무 시세를 몰랐나요? 저 때는 2만 원이었는데 예. 뭐 올림머리 해야지, 메이크업 해야지, 의상 입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찍는데 한 10만 원을 들였다 치면 그 10만 원 들인 가치가 있느냐, 이 사진 하나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이거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의 없이 셀카를 찍었다거나 의상이 너무 편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의 없어 보이니까 좀 정장을 입되 굳이 그렇게 올림머리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올림머리 대신 거기에 헤어롤을 꼽으면 플러스 점수 받지 않을까요? 아, 이 친구가 얼마나 집중했으면 헤어롤을 빼는 거를 잊었을까? 그러니까요. 사진이 근데 사실 너무 조그매서요. 아, 헤어롤을 안 보이려나? 헤어롤은 아마 안 보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라든가 선배들로부터 뭔가 의견을 듣는 건 참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요즘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이제 상시 계시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듣되 너무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오늘 이제 지금 팟빵의 경불진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맹신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언으로 들으시고 이제 좀 상황에 맞게 잘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자기소개서가 너무 뻔한 자소서가 요즘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막 나오셔가지고 예. 저 성장 배경에는 뭐 이렇게 도입부를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지원 동기에는 이 점을 꼭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너무 맹신해서 쓰면 뭐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렇죠. 예. 인사 담당자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죠. 자소서도 유니크하면 더 잘 읽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아니 조만간 시원스쿨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는 헤어를 꽂고 사진 찍으신 분이 꼭 계실 것 같아. 뭐 그런 재밌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겠어요. 개성 있고 재밌는 친구들 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아까 얘기하던 거 중에 취준생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그 희망 연봉 어떻게 적어야 되나. 예, 경력직은 뭐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거 중에 조금 플러스를 하면 되는데 신입사원들은 뭘 적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아, 그래요? 내규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보통 그렇게 적으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알아듣고요. 예. 회사마다 이제 기본 연봉 테이블은 정해져 있거든요. 신입으로 그렇죠. 들어오면 이 정도다라게 있는데 뭐 거기 그 테이블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높게 적어도 이건 좀 우스워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너무 적게 적어도 얘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커피 향이 좋네요. 강릉의 유명 커피하우스에서 공수했죠. 거기 저도 가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찾았어요. 이곳의 바리스타 주인을 보면서 전문가가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전문가요? 늘 있던 용어잖아요. 김기춘, 우병우도 법 전문가인데 하지만 결말이 크다. 변호사, 검사, 의사 같은 사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같은 가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자나 가짜나 평생 직업이긴 하지만 가짜의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도 수시로 바뀌는 변화를 콕 집어내는 건 사람, 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되기도 어려울 텐데 비결이 없나요? 관철, 격, 유 이 네 가지를 겸비하면 됩니다. 세계가 일본된다를 쓴 홍성국 저자의 신간 인재 대 인재 정도 가시면 됩니다. 급변하는 미래를 돌파하는 4가지 역량. 인재 대 인재. 도서 출판 메디치.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들어봤는데요. 진짜
소설 같지만 진짜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오늘 이야기 많이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일 1차 관문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차 관문인 면접. 네, 면접 때도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허. 그래서 뭐 요것만은 피하면 그래도 평탄은 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다음 주 방송도 꼭 들어야 되겠네요. 혹시 아까 그 승무원 같은 사진 그런 거를 냈다가 면접에서 봤을 때는 승무원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 그 지원자의 외모 때문에 마이너스를 시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히 여자분들 외모를 보는 기업이나 직군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뭐 승무원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고 그 패션 쪽에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신체 조건이 돼야 돼요. 아니 디자인 하시는 분이 왜 신체 조건이 모델이 있어요? 아닌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이렇게 패턴을 뜨고 피팅을 할 때 자기가 입어보고 그거에 아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모델한테 맞추는 게 아니군요. 네. 일반인들한테 일단 맞춰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치수 같은 걸 다 정확하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제품으로 정말 나왔을 때는 이제 모델이 피팅을 하는 거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키가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또 정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도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디자이너도 그럼 나름 몸매가 좋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사촌 친구는 그 의류 쪽, 패션 쪽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 쪽으로 원래 나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키도 너무 크고 여자인데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뭐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면 뚱뚱해요. 예. 그런데다 키가 크니까 덩치가 더 좋아 보였겠죠? 어허.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못 갔고 대신에 그 패션 산업 쪽에 이제 수출입하는 무역 쪽 일을 하는데 다행히 재밌어 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디자이너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저도 예전에 그쪽 인사 담당자 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모든 패션 쪽에서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만났던 뭐 그 우리나라 굴지의 패션 디자인 쪽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